안녕하세요, 버식입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저랑 쌤이 피터팜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제레미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실상 루이스랑 저희는 이제 팀이 해체가 됐어요. 저랑 쌤은 여전히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루이스는 여기가 너무 심심하다고 백팩 근처에 있는 맨지멈 호텔이라는 곳에 싱글룸을 잡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말이 호텔이지 사실상 호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주당 150불이고 아침 식사를 제공해줘요. 거기다가 싱글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는데 뭐 샤워룸이나 이런 거는 다 같이 공용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하숙 같은 그런 느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백패커스나 도미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농장에 코티지가 비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저희가 피터팜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루이스한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레미랑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그 여자분 기억하시죠? 그 오지랖 넓으신 한국 여자분. 그런데 그분이 저희뿐만 아니고 제레미한테도 오지랖을 좀 부리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 워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매니저 뒷담화도 좀 까잖아요. 뭐 제레미, 뭐 쥐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우리랑 했던 이 이야기를 제레미 볼 때마다 제레미한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나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레미가 저랑 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은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성격을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그 앞에서 막 주저리 저희 꼬투리 잡힐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여성분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짓말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농장에서 오래 계셨으면 저희보다 제레미랑 친한 게 당연한 건데, 저희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말실수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실 때 말 조심, 항상 말 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말 있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던져도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을 때 내가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주목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이 뉴턴 브라더스에는 파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작은 팜들은 제외를 하고 가장 큰 메인 팜이랑 세컨드 팜에 이 둘의 매니저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단 메인 팜 매니저인 제레미가 거기 있는 현장직 매니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레미는 피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농장 경력도 훨씬 짧은데, 그게 인맥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피터가 당연히 더 직위가 높아야 되는데 제레미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입장에서는 제레미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잠깐 3, 4개월 왔다가 가는 워커들 말고 그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현지인 워커들 사이에서는 제레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피터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고용했던 이유도, 물론 저희가 걱정되고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일 잘한다고 해서 보내준 일꾼인데 제레미가 그거를 2달 만에 잘라버리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희를 다시 고용한 그런 이유도 있었죠. 물론 그런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하더라도 매니저가 직접 그 일꾼이 사는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오는 거는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피터팜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주에 수익이 생기게 됐어요.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남자들이 농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호수TV는 뭐 딱히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다 영어로 하니까 저희가 알아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와이파이 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영화나 예능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산책하고 맨날 여행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녁마다 식사 마치고 나면 남자들끼리 술판 아니면 도박판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남은 잔돈 5센트, 10센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판돈이 모이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보다 몇 살 많은 형님분이 텍사스 홀덴 패키지를 한 개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밤마다 맨지멈 한인 사설 도박장이 맨날 열리게 됩니다. 원래 저는 보드게임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돈이 따고 잃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관계가 좀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제 돈이 걸리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빠졌어요. 그런데 샘이랑 루이스는 여기에 진지하게 맛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이제 워커들끼리 포카를 치다 보니까 얘네들이 포카 치는데 좀 자신감이 붙었었는가 봐요. 갑자기 퍼스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거기서 돈을 따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카지노에 원정 갈 준비를 한다고 허영만 화백의 타짜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걸 노트북으로 받아와가지고 1편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봤는데 그 만화 진짜 재밌어요.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영화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그거 꼭 보세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금요일날 일 마친 다음에 바로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 동안 돈을 따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카지노에서 어떤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래 잘 갔다 와 하고 그냥 이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퍼시가, 이런 포카판에는 총알이 중요하거든. 이 총알이 넉넉하게 있어야지 나중에 패가 안 좋을 때도 쫄리질 않아. 그러니까 2,000불만 빌려줘. 나중에 갔다 와서 이자 쳐가지고 갚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몇 달 동안 농장에 돈 쓸 일도 없이 계속 있었으니까 잔고에 돈은 좀 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얘가 위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도박하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널 못 믿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거는 너한테 도박하라고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일단은 너도 포카 치러 카지노에 가는 게 처음이니까 일단은 너가 가진 버젯만 써. 만약에 너가 돈을 잃게 되면 내가 돈을 안 빌려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샘도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금요일날 일 마치고 퍼스까지 왕복 600km를 갔다 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당연히 돈 잃고 왔죠. 걔네들이 무슨 수로 갬블러를 이겨요. 그렇게 제가 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었죠. 샘도 그 이후로는 카지노 안 갔어요. 아니지, 안 간 거 맞나? 지금 필리핀에 있으니까 뭐 가끔 갔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댓글로 자기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맨지머베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마을 어디에 가더라도 한국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유입되니까 한국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고, 루이스는 그렇게 호텔에서 백팩을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에는 새로 오신 한국 여자분 중에서 한 분이랑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루이스랑 놀던 샘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샘은 항상 평범하지 않아요. 샘이랑 만나게 된 이 여자분은 원래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인지 의사 지망생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꽤 잘 나가는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농장 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을 3시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딱히만 할 게 없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디 놀러 가기에도 다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잘 때까지 노는 거예요. 거기다가 낮에는 막 떼한볕 밑에서 일을 하니까 막 피부가 화끈화끈거리죠. 그리고 힘든 일 하다 보니까 온몸에 삭신은 다 쑤시고 근육통 때문에 힘들지. 그렇게 해서 힘들다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당연히 공감을 못하죠.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래 고생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친구한테는 영혼이 없는, 그런 공감대가 없는 대답만 듣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애들은 같이 고생하고 같은 걸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어깨 마사지도 막 해주고, 그리고 맨날 같이 밥이랑 술이랑 먹고, 이러다 보면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 남자친구보다 얘가 스펙이 딸리는 거 알면서도 정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친구분은 원래 있던 남자친구 뻥 차고 쌤이랑 이렇게 사귀게 돼요. 그렇게 저희 3명은 전부 다 솔로로 농장에 왔다가 나중에는 다 커플이 돼서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랑 만났던 여성분은 이제 비자가 다 끝나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남고 다른 애들은 이제 커플이 돼서 이렇게 살게 됐죠. 그렇게 혼자서 일 마치고 나면 어쩔 때는 영어책 보고 어쩔 때는 컴퓨터 게임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백팩에 너랑 영어 이름이 똑같은 애가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영어 이름이 진이었어요.
왜 제 영어 이름이 진이었냐고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5월 생존기 3편의 제일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댓글 보시면 쌤이 제가 왜 영어 이름이 진이었는지 이유를 적어놨을 거예요. 그렇게 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한국인이고 저희랑 동갑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았는데 제가 어느 날 백팩 관리에 있어서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쌤이 전에 말했던 그 동갑내기인 진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도 저랑 같은 부산 출신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같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1반이었는데 얘는 6반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은 없는데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봐서 얼굴이 낯이 익었던 거예요. 얘 이름이 진인 이유는 얘 본명이 천진이에요. 그래서 이름 제일 끝글자를 따서 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랑은 좀 다른 이유로 진을 쓴 거죠. 저는 안 그래도 루이스랑 쌤이 다 커플이 돼가지고 저는 좀 외롭고 심심했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니까 저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이랑 좀 많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저희는 피터팜에서 이미 모자랐던 세컨 비자 조건 30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이제 돈을 벌려고 남아있던 기간이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인 얘 진은 호주 동부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잡을 못 구해가지고 어찌어찌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영어를 못했는데 얘는 저보다 더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영어책을 주면 얘는 못해도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예 까막눈이에요. 하나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학업에 좀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왜 상고를 갖고 왜 공부를 등한시하게 됐는지는 제 영상 중에서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어쨌든 얘는 일을 못 구하고 백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먼저 와서 농장 이씨 같은 걸 좀 아니까 어디 농장이 큰 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잡을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얘는 맨날 낮에 차 타고 다니면서 농장을 이제 추알이 하는데 저는 이미 제레미한테 잘리면서 그걸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아마 힘들 거라는 거. 그렇게 하다가 며칠 뒤에는 아마 포기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저한테 와서 잡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이 제가 2편에서 말했던 소주에서 가장 큰 사과 농장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 워커도 아니고 그 워커들이 사과 피킹하면 그 컨테이너 운반해주는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기술직이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그 기계 몰아본 적 있어? 아니? 그런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거 한다고 했냐? 그냥 질문할 때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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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러니까 저거 하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질문이 뭔지 모르고 계속 yes, yes 이렇게 했다고? 응. 그러면 걔네가 너 이거 몰 수 있어? 너 이거 모는 라이센스 있어?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지 아마.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는 일반 일꾼들은 많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딱 그 농기계를 몰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이 거기 가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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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라고 있으니까 얘 할 줄 아는갑다. 이렇게 해서 고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진은 맨지멈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팜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백수가 됩니다. 잘린 이유는 기계를 몰다가 실수로 사과나무를 들이박았어요. 그런데 들이박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 당황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쭉쭉쭉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한 라인을 그 기계로 싹 다 밀어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정말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제 고등학교 동창인 진은 잡고 한 지 하루 만에 또 잡을 잃고 계속 또 잡서칭을 하고 있었어요. 저랑 쌤은 그때만 해도 피터한테 fucking 이렇게 욕은 듣긴 했는데 그래도 별 탈 없이 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가끔 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여기서 일하면서 제레미랑 만나면 딥다 뻘쭘하겠다. 야, 여기 농장이 얼마나 넓은데 제레미를 만나냐.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농담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제레미는 세컨팜에 거의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터랑 별로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메인팜 일이 바쁘기 때문에 세컨팜에 올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볼 일이 있었는가 봐요. 저희가 퇴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가는데 저 멀리서 제레미가 저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는 걔 얼굴을 보면서 얼어붙었죠. 제레미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얼굴에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쟤네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휙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걔 표정을 보면서 직감했죠. 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저희는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저희 차로 갔고, 갑자기 제레미가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감사합니다.